안녕하십니까, 김병숙입니다. 저는 한국직업상담협회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교수로 재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로 자본이라는 얘기는 내가 진로를 개척할 때 전체적인 총량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로라는 거를 개척하는데 여러 가지 힘이 필요하죠. 근데 내가 어떤 거를 갖고 있는데 그럼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또 내가 갖고 있는 값이 이게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로 자본이라는 용어로 요새 유사히 쓰고 있죠. 그러니까 자본을 구성하는 건 여러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생득적인 거는 이건 이미 정해진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면은 장남으로 태어난 사람은 둘째로 태어난 사람하고 아주 틀립니다. 직업을 개척하는 것도 완전히 틀리죠. 그러니까 이 태어난 수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뇌도 지금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자반구가 발달한 사람은 대단히 수리적이고, 그리고 언어가 발달하고 이공계통으로 갈죠. 그 우방구가 발달한 사람은 아주 다른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두 개가 다 발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좌우방구가. 이런 거는 태어날 때 이미 생긴 거예요. 네. 근데 이거 말고 환경적으로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자산을 만들게 되는데, 그 자산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간 것 중에. 그 중에는 민족의 자산도 있어요. 민족이 우리한테 주는 자산. 그것까지 다 합하면 한 8가지가 되지만은 이 검사에서는 측정할 수 있는 것만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가지 정도로 제시를 했고, 그것이 이제 내가 환경적인 거는 자산을 불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환경이 어떤 거로 구성했는지를 이제 이 검사에서 제시를 해주고, 지금 학생이 갖고 있는 거는 요 정도이지만 앞으로 뭐 학생이 발달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 그때 발달할 수 있는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자극을 준다면은 이 자본 축적이 더 훌륭하게 되겠죠. 이 검사는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자기 일생을 통해서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검사에 나온 수치가 1년 후에는 얼만큼 더 늘어났는지, 2년 후에는 어떻게 늘어났는지, 자기 진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입니다. 아, 내 자산이 이만큼 이쪽에 늘어났구나. 그런 걸 알고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죠. 그 생득적인 것도 사실은 좀 더 신경을 쓰면은 그거를 더 이렇게 복합화시켜서 하나의 자기를 나타내는 특색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전체를 모아서 자기의 총합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은 그거는 뭐 다른 사람보다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겠죠. 진로 자본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 자본이라는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처럼 대단히 다양한 이론들로 접근한 것입니다. 진로 자본을 맨 처음에 통찰력 기반의 역량이다라는 말로 처음 대두됐을 때, 이때부터 이 진로 자본을 핵심 진로 역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알기, 또 방법 알기, 그리고 사람 알기, 이런 3가지에 대한 자본을 형성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생 전체를 통해서 지속적이고 일반화된 성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성향이 지속적으로 항상 나타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지식, 역량, 특성,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학자들이 제시를 하고 있지만, 진로 자본이라는 거는 개인이 갖고 있는 총합적인 진로의 역량이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에서 제시된 그 구성 요인들에 대한 이론들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난 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순에 따라 진로를 추구하는 성향이 틀리다라는, 이거는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엔 대뇌 방구입니다. 우리의 뇌가 둘로 나눠져 있는데 어느 쪽에 발달되어 있느냐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는데 대단히 다른 경향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좌방구, 우방구, 그리고 두 개 다 발달한 것을 좌우방구,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고난 자질입니다. 타고난 자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수재나 뭐 영재 이런 쪽에 그 요인으로 볼 수 있지만, 저희는 여기서 제시한 거는 그 경향성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맨 처음부터 이미 타고나서 그거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을 잴 수 있는 그러한 검사 문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와 관련된 경향성을 보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직업 가계도는 이 직업에서 내려오는 이력이 결국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40%는 그 가족의 그 직업에 따라서 간다라는 그런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직업 가계도, 외부 문화에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거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홀랜드의 직업 선택 이론입니다. 홀랜드는 이 사람과 또 사람이 가서 일하는 그곳과 일치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주장한 그런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오랫동안 연구해서 인간이 6개의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유형마다 각각 하는 대상이 틀리다는 거죠. 하나 예를 들면 현실형은 사물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탐구형은 사고를 가지고 하고, 예술형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고, 사회형은 사람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진취형은 과제를 가지고 하고, 관습형은 자료를 가지고 한다. 그래서 각각의 추구하는 그런 목표 지향이 틀리다,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근데 한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이 각각의 코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코드가 3개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 RIA라는 요 유형을 개인이 갖고 있다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편안하게 진로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게 홀랜드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홀랜드 이론이 뭐 전 세계적으로 진로와 관련된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도 여기서 홀랜드 이론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퍼의 진로 자기 개념입니다. 수퍼는 자기 개념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제시를 한 학자죠. 또 나를, 내 것, 이렇게 자기에 대한 개념이 딱 쓴다면은 이거는 모든 진로를 개척할 때 하나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게 수퍼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측정하는 걸로 구성했습니다. 검사의 구성 요소를 보겠습니다. 태어난 순, 그래서 첫째, 둘째, 가운데, 막내, 외동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가족 가계는 가족 가계를 이어받고자 하는 거, 아니면 가족 가계 플러스 외부 문화, 그리고 나는 그것보다도 외부 문화 좋다,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봤습니다. 대뇌방구는 좌방구, 우방구, 좌우방구. 타고난 자질은 지금 조기 판명, 이미 어릴 때부터 판명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형이냐, 학문형이냐, 다재다능형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예를 들면 둘째는 굉장히 창의성이 있습니다. 창의성이 있는 사람은 결국 타고난 자질은 창조형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 걸로 전부 통합적으로 보고자 했습니다. 나의 진로 성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각형 모형의 6가지 유형을 제시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성, 인간관계, 여가활동은 요 3가지는 진로 자본의 구성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해서 별도의 그런 항목으로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개념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에 아주 특별한 것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어떤 인물이 되고자 한다. 이런 그거를 하나 심어주기 위해서 내 인생 스승 따라하기의 그런 내용으로 구성해서 우리나라의 위인을 9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9가지 유형 중에 이 학생이 좋아하는 유형을 체크하게 해서 그 유형의 인생 스승을 삼도록 하는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이 진로 자본에 대단히 독특한 그런 문항으로 구성했습니다. 검사 실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검사는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사 문항과 소요 시간을 보면은요, 266문항이고 50여 분 소요됩니다. 위 사항은 맨 처음에 생각한 그것이 맞는 답이기 때문에 오래 생각하지 않고 체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진로자본검사의 전체적인 검사 결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검사 결과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결과의 유효성인데 이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의 유효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태어난 순인데요. 첫째로 태어난 거에 대한 어떤 직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을 제시했고요. 가족각의 역량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족각의 외부 문화 같이 통합적으로 보는 그런 내용으로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대뇌방구입니다. 이 학생은 지금 왼쪽 뇌가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우방구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방구, 좌우방구, 우방구 이렇게 설명문이 나와 있습니다. 타고난 자질은 아까 4가지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다재다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자기 개념은 이 각각의 요인별로 어떤지의 그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가장 낮은 점수 여기에 대한 거를 좀 보완하면 좋다라는 의미에서 각각의 내용의 요인들에 대해서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그 자본을 형성한 게 3가지 요인이기 때문에 3가지 요인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내는데 맨 처음엔 전문성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가 활동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진로 자본을 형성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태어나면서 생득된 유전적인 면이고 요 3가지는 실제 자라면서 형성될 수 있는 자본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죠. 그 다음에 진로 코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진취 간섭형에 대한 해석문을 달아줬습니다. 이 진로 코드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직업, 또 고려해 볼 만한 직업을 판정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 스승 따라하기에 나는 어떤 인생을 좋아할까? 여기는 무한능력형을 요구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을 이렇게 사진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한능력형에 계시는 분들을 여기 10분을 모셔서 그분들에 대한 걸 이렇게 나열을 해드렸는데 이거는 학생들이 각각의 인물을 찾아가서 일대기를 보고 자기가 어떤 부분을 따라 할지 이런 거를 고민하게 하는,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인물을 좀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종합의견은 이 진로 자본이 갖고 있는 전체 요인을 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본 그런 내용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잘 읽어보셔서 어떤 것이 서로 부닥치는지 어떤 것이 서로 융합돼서 더 시너지가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학부형님도 그에 따른 어떤 지지나 지원을 부탁하는 말로 마감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결과표를 받아보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런 진로 자기 개념, 전문성, 또 인간관계, 여가활동, 자본으로 성성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라고 그랬죠. 그거가 낮은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명단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 검사는 보통 그 학력을 측정하는 그런 검사와 다른 점이 바로 이 진로 점수 해석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검사도 오간척도지만 저희는 여기서 미흡과 낮음으로 낮은 부분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제시했고요. 점수 차이도 70에서 30 사이로 촘촘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진로라는 거는 학생이 성장하면서 점점 다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점수를 이렇게 다르게 한 것입니다. 그 점을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검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자기가 한번 워크시트에다 자기를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워크시트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